자, 보험은 다 찾았죠? 못 찾은 분은 혹시 있나요? 자, 그럼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자,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잘 생각해봐. 사고 발생은 우연적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사고를 냈어. 그럼 뭐 할 거야? 보험금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원화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 일문단을 갖고 볼 때 보험을 든 목적 자체는 뭐란 얘기야? 말 그대로 이런 사고 자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자체를 지급받으면서 이걸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손실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종훈아, 보험을 든 거는 돈을 벌려고 드는 거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을 든 목적은 이게 아니야. 돈 자체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야. 손실을 보전하는 거는 마이너스 되는 거 0으로 맞추겠다는 거지 0에서 플러스를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다치면 병원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병원비 정도면 얘네가 보전해 주는 거지. 병원비가 100만 원 왔지만 우리 보험사가 1000만 원 줄게. 이런 건 안 한다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보험금은 누가 지급해? 당연히 보험사가 지급하겠지. 그죠? 근데 보험사도 뭐야? 회사잖아. 기본적인 회사는 뭘 추구해?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로 사고를 일부러 발생시키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은 당연히 할 거란 얘기야.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 야, 니네가 보험회사 운영하는데 일부러 막 덮어줘. 미친 인간인지. 왜 덮어줘? 기본적으로 보험사 운영하는 것도 얘네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직원들 뭘 갖고 줄 건데. 그죠? 편의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만약에 종원이가 편의점 운영하는데 알바비가 더 나와. 너는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럼 편의점을 왜 운영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항상 요거는 기본으로 깔리는 얘기야. 경제적으로. 자, 두 번째 봐봐.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거는 내가 분명히 사고 자체를 당했기 때문에 걔네가 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자, 그래서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특정 사고가 발생 확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동안에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본래의 보험의 가입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있으므로 이 얘기 두 번 얘기하고 있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관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럼 하나 생각해봐.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사고 발생에 대한 확률 자체가 높은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보험금을 보험사가 많이 받으려고 할까? 적게 받으려고 할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보험료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적어? 많지. 그럼 보험금도 당연히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보험사도 사고가 안 발생되는 게 자기네들이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가 좀 더 많이 발생될 것 같고 암보험인데 이 사람이 암에 이미 든 적이 있어. 아니면 지금 내가 암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보험금이 높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뭐 할 거야? 우리 보험 되지 마.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에 대한 상식이 있는 거니까. 현수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오지. 그래서 공정보험이라는 거는 두 번 얘기하잖아. 보험금 자체는 사고가 발생될 때 지급한다. 경제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고관계수율이 높으면 보험금 자체도 높아진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능성인데 봐봐. 그래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한다. 중요한 게 나왔지. 이런 보험료 자체와 뭐가 같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분명히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보험료 자체의 총액이라는 것과 오는 이런 보험금에 대한 총액 자체도 일치해야 한다 라고 나와주지.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인데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지. 보험료 자체가 분자가 되는 거고 보험금 자체가 분모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보험료율이라고 한다. 그럼 보험료율이 높다는 건 뭐가 높은 거야? 분자값이 높다는 얘기잖아. 보험료가 높으면 무조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거고 보험금 자체가 작아지면 보험료율은 무조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산술적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렇잖아. 이게 높아지면 이거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보험료가. 반대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공정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뭐가? 이렇게 사고 발생 확률 자체는 서로 뭐한다? 동일값 자체를 가져야 한다. 여기 동일값. 그 다음 여기도 다 뭐? 동일값.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서로 같은 값. 이건 그냥 식이고 이거 같은 값. 이 정도만 기억하라는 거지. 오케이? 자, 세 번째. 지문이 긴 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거 앞에 걸 까먹었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접하는 애들이 기억도 당연히 오래 해요. 정원아 졸지 말고 너 이제 1년도 안 남았어. 너 9월달에 학교 써야 돼. 11월이 수능을 보는 거지만 학교 지원은 9월에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 이거는 꼭 기억할 게 니네가 쓰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담임선생님이 쓰지 마! 깨갱 방법 못 쓰겠구나. 이게 아니야. 쓰고 싶으면 그냥 써도 돼. 그냥 맞긴 하겠지. 왜? 학교 다니는 바보가 아니잖아. 이 성적이면 이 학교 얼쩡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겼으면 거의 탈락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대략적인 거. 확률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6월달 평가 성적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 뭔가 결정하겠지 내신하고. 이거는 말이 안 돼. 6월 정도에 뭐 4등급인데 제가 열심히 하면 2등급은 11월에 당연히 나오죠. 그럼 그 전에 이미 나왔어야지. 그럼 2년만 동안 뭐 했는데. 나머지 저 동안 그럼 나머지 애들 놀고 있어? 애수생 애들 그냥 뭐 놀고 있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아니야 실제로. 올해도 내가 재수반에 있으면서 반수한 애들 되게 많았는데 반수한 애들 보면 이런 애들도 있어. 내가 작년하고 올해 반수했던 애들 중에 특이한 애들. 약대. 너 왜 재수해? 의대 가려고요. 의대 정원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스카이 쪽에 공대 애들이 좀 많았어. 서울대 공대도 재수 한 애 있었어. 올해에 한 명 있었는데 왜 하냐 했더니 의대 정원 늘어났잖아요. 저 의대 가야죠. 제가 뭐 공대에 가고 싶어서. 서울대보다는 당연히 의대죠. 걔네도 그런다고. 걔네는 수학 같은 경우 2등급 나올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2등급 나온 적도 없는 애들이야. 스카이 정도면 이미 약대는 마찬가지고 얼릴 나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그리고 엄매 쪽에서 재생이 엄매 많이 선택하니까 1등급 나오는 게 8회 고3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공대 같은 경우 미적 계속 한단 말이야. 앞으로.
영어도 1이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로. 첫째, 100점 목적으로 영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9점 맞추면 되니까. 둘째, 그 정도 적당히 하는데 영어 문제가 점점 안 쉬워져. 성환이 거 보면. 궁금하면 우리 거 한번 풀어보시던가. 그럼 느낄 겁니다. 자, 세 번째.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그럼 공정보험이라는 거는 이론상 가능한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 이런 거 무조건 중요하지.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가진 위험 정도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상관한 보험료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하게 되면 그 공동체,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의 총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쉽게 보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끊어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한 10% 정도인 집단이 있어. 그러면 10%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사고 발생 확률이 기본적으로 50%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기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사고 발생이 늘어날 거니까 보험사도 뭐 할 거야?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이제 이 집단에 얘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고 발생률이 높으니까 보험료 총액을 조금씩 올려버린다는 거지. 물론 얘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들어오기 얘네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겠지. 숨긴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한 번 더 정리할게.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런 애가 들어오면 여기 사고 발생 10%인 애들이 손해본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는 정부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보험가입자 위험 정보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지막이 이런 얘기네. 이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결국 이런 얘기잖아. 그 보험가입자의 이런 보험 가입하려는 자지, 아직은 하려는 자에 대한 뭐는 이런 위험 정보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이런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와 보험사를 갖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정보는 현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보통 이 세 번째 문단을 갖고 볼 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의 정도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많이 알고 있겠지. 얘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설마 얘가 그거 어떻게 더 알고 있어? 니네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하고 처음 만났잖아. 보험사가 니네 대해서 뭘 알아? 모르잖아. 내가 숨긴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보험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한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어. 만약에 보험가입자가 자기의 보험에 대한 위험 정도를 숨기면 누가 손해봐? 보험사가 손해볼 수 있잖아. 아까 얘기처럼 만약에 보험 발생 확률이 50%인 애가 자기는 보험 발생에서 사고 방류라는 게 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낮으니까 보험사가 보험료를 적게 측정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높으면 사고가 발생하면 얘가 손해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보험사는 그 다음 문단에서 알아내려고, 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정확하게 뭐 할 거니까? 보험료를 측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암보험인데 이 사람이 이미 암이야. 그걸 보험사가 혹시 알아. 그럼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겠냐? 안 하겠지. 바로 보험 가입하자마자 뭐 해야 되는데? 보험료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걸렸는데 뭘. 그래서 항상 보면 두 가지잖아.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특히 상해보험 활동할 때 내가 기억할 게 뭐야?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병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잖아. 그 다음 차를 볼 때 스포츠카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가 좀 더 높아. 왜? 스포츠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과속운전을 하거나 사고 발생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식은 이미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문제인 거야. 우리는 보험에 든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상식은 니네가 있잖아라고 이 지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3 되면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니네가 볼 때 불친절해. 왜냐면 점점 고3 때까지 이 정도에 대한 정보는 얘네들이 갖고 있겠지. 심지어 우리 주식한 적도 없는데 맨날 주식 얘기 나오고 적금 든 적도 없는데 적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 인플레이션 경험해봤어 제대로? 아닌데 맨날 그런 거 튀어나오잖아. 그런다고. 나는 뭐 미국에 가봤어 실제로? 나도 안 가봤잖아. 안 가봤는데도 뭐 맨날 지금 뭐 보면 미국 대통령 바뀐다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고금리 뭐 정책 뭐 이런 거 지금 이미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뭘 교과서들에서는 트럼프 이게 뭐냐 저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면 천천히 읽으면서 가져가야 돼. 아니면 겨울방학 동안에 경제하고 연결된 것들은 특히 법학은 좀 거리가 먼데 경제 연결된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아. 좋은 정보들이. 태그플래시 이런 거 잘 모르면 치면 그림 통해서 잘 보여줘. 그런 것 정도 한 번 정도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 KBS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쳐도 보험에 대한 지금 나온 게 있지? 계약은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야. 첫째 뭐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을 해야 돼. 시켜되면 저 보험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두 번째 얘네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뭐 해야 돼? 알았어. 너 우리 보험에 들 수 있게 나도 허락할게 라고까지 해야지 보험이 계약되는 거야. 이래야지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보험 자체가 계약 자체가 성립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로 치면 뭐 하는 거야? 보험 서류에 내가 서명까지가 완료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대로 보험사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 발생 확률이 100%인 사람을 보험사가 가입하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불량자야 얘가 이미. 그럼 대출 받으라고 하겠냐? 어차피 신용이 불량이면 대출 못 갚을텐데 뭐하러 얘를 대출 더 받으라고 해. 그러니까 그럼 혹시 이상한 전화 오잖아. 대출 받은 전화 오면 이래. 저 신용불량인데 대출 가능해요? 그럼 그냥 끊어버릴 거야. 대출 안 해줄 거 아니야. 저 대출 이미 1억인데 그래도 대출 해주나요? 물어보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물론 나도 그랜도 안 해봤는데 그 알투가 진짜 저 이미 대출이 2개 있는데 가능하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고 끊어버렸는데 뭐하냐 했더니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그게. 이상으로 재밌어. 그 다음 카드 사람하고 전화 왔더니 갑자기 내 전화 했더니 그 이승훈 씨 핸드폰 만나요? 했더니 아닌데요? 나 왔는데 아니라고요? 하더니 그냥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뭐하냐 했더니 재밌어 오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잖아 이런 걸 풀면 돼. 근데 요새 정말로 대출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저도 하루에 하나씩은 뽑아요. 거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대출을 알아본 게 있긴 있어요. 생명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매달마다 계속 와요. 결국 대출을 다른 데도 저도 은행에서 받긴 했는데 오늘부터 캠피단에서 안 하면서 캠피단 계속 전화 옵니다. 한 번 전화 오면 걔네가 전원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야. 계속 전화 와. 그러니까 장난으로도 대출 이런 거는 장난으로 전화하면 안 돼. 계속 전화 와. 다 정보만 장난 아니야. 자 이제 그 다음 봐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뭔데?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얘기한 거지. 자신이 사고 당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거를 미리 알려줘야 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앞에 있는 상황대로 움직일 때 뭘 얘기하는 거야?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의 사고 발생 확률을 얘기한 거잖아.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숨기면 얘만 이득을 얻을 거고 보험만 손해볼 거니까. 그 이거를 만약에 거짓말하면 위반이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 법에 접촉된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고지의문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관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걸 방지한다. 자, 5문단.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5문단을 아예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고의나 어쨌든 중대과실 자체 이런 걸로 이런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 이 말은 좀 뭐와 똑같다? 고지의무, 즉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 이 위반은 누가 한 거야? 보험 자체를 가입하려는 자가 위반한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잖아. 이런 경우 우리 상법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뭐한다? 보험사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해지권 자체가 가능하다. 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사가 손해보니까,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위헌적 조건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거야. 일부러 사람 생명보험인데 사람 일부러 죽여. 그럼 돈 못 받아.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맞는 거니까. 그 드라마에 막 그런 거에 맨날 경찰 나오면 그러잖아. 정말로 실제로 죽였는가, 아니면 자기가 죽었는가, 아니면 병인가, 자살인가 아닌가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보면 서연이가 아버지 보험을 들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보험을 10개 들었는데 받는 사람이 다 너야. 그럼 딱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 보험사가 문제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버지 혹시 돌아가시면 뭐 하는 거야? 보험사는 일단 너를 의심해 보는 거야. 그치? 그런 거라고 일종의. 자, 그 다음 들 봐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의무 위반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보험사고 발생하기 이전에도 가능하고 보험사고 발생해도 어쨌든 얘가 거짓말하면 해지는 가능하다는 거다. 그리고 해지를 한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그렇지.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이 중간에 틀어졌는데 돈을 왜 줘? 이런 거잖아. 만약에 돈을 미리 줬으면 뭐 해야 돼? 받아내야지. 그게 뭔데? 해지권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했다는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 나오지. 해지권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보험금 자체를 지급 자체를 안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보험사가. 하지만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지. 보험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안 된다. 자기가 준 돈만 돌려받는 거지 네가 우리를 속였으니
천만원 보상해. 이딴 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보험사한테 불리한 거지.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보험사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왜 보험사를 법적으로 좀 더 덜 보호하느냐? 보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호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덜 보호하냐면 보험사는 거대 기업이니까. 통상적으로 기업이고 돈을 많이 버는 거 하니까. 소송 같은 거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이 더 불리하잖아. 개인이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거 돈 많이 들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뭐 같은 거가 변호사가 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고 할 때 1시간 정도 상담해도 기본 10만 원 이상이야. 상담만 하는 것만. 처음에 어떤 뭐 법이든 민법이든 이런 거 연결해서 내가 보험 뭐 이런 거 연결해서 보면 변호사 선임하면 최소 금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해. 내가 예전에 1년 정도 소송짜리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변호사한테 지급한 금액은 800만 원 정도 지급했단 말이야. 나가중에 있기 때문에. 승부해서 내가. 대신 승부한 만큼 변호사가 뭐야? 그만큼 가져갈 거 아니야, 커미션으로. 그런 거라고. 나도 팔겠었는데 쫓겼은 거야, 생각보다.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뭐 드라마 이런 거 로펌 얘기 나오잖아. 그럼 걔네들 엄청 비싼 애 되는 거야. 뭐 이기고 하면 기본 1억, 2억씩 가져가는 애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인들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들은 조금 더 법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준다. 이런 정도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 밑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뭐 이런 거 나오지.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해지권은 배제될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아까 앞에 문제에서 이미 확인한 거잖아. 또 보험사가 해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면서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칙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변호사 선임의 이런 문제를 얘기한 거야. 소송 걸면 어쨌든 기업이 좀 더 유리할 거니까. 그러나 고지할 중요한 사항 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해보험인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게 이전하고는 다른 병이야. 그러면 뭐 한 거야?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잖아. 자, 마지막.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하면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이래서 사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억할 거는 사고 발생률이 갑자기 높은 애가 들어온다면 한 집단에 무조건 보험료는 올라간다. 두 번째, 보험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돈 벌려고 드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여섯 문제 딱 6분의 시간만 드릴게요. 일단 시간은 7분 드려요. 7분. 자, 마지막 1분 남기고 리미트 겁니다.
1분 뒤에 맞출게요. 자, 볼게요. 자, 118번에 3, 119번에 4, 120번에 5, 121번에 1, 122번에 4, 123번에 1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단어 문제니까 이거 그냥 먼저 볼게요. 자, 1번에 있는 대비라는 거는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비교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앞에서 나올 때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한다라니까 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일이 생길까봐 미리 준비한다 이런 정도 의미니까 의미가 서로 다르죠. 정답 1번 나올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파악이라고 나온 거는 대상의 본질을 뭔가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인상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같은 거를. 그 다음 배제 제외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전가했다 남에게 넘긴다 이런 의미죠. 이것들은 앞에 있는 지문과 이 선지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나온 거고 118번은 3번의 공정보험의 경제학적 원리가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해서 잘 나왔잖아요. 이게 경제학적 원리죠. 왜냐면 간단하게 산수 형태로 확인한 거니까. 그리고 법적 의무를 아까 이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기다 법적 의무 상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나올 게 3번밖에 없죠. 자, 119번 내용일성 문제고 이 문제가 121번 문제하고 문제 유형이 약간 같죠. 사실 고질의무에 대한 얘기에서도 이것도 문단이 퍼져 있을 거니까 두 개 문제가 일치성 문제 나와요. 1번에 119에 보면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가입자가 승낙했으면 보험계약을 뭘 해지하는 거야. 이제 보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이 된다. 이렇게 바꿔야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성원 전체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의 총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불공정하죠. 분명히 아까 보험료의 총액이나 보험금의 총액은 같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동일값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쪽이 커버리면 불공정한 보험이 된다라고 바꿔줘야죠. 세 번째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받아?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했는데 사고 발생과 상관없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말이 안 되죠.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다면 납부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못 받아요. 사고가 안 나면. 네 번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승낙할 수도 있다. 둘 다 되어 있죠. 아까 분명히 뭐 할 수 있어? 보험 자체가 네 번째 문제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고 1번에 있는 것처럼 보험 가입자가 청약을 하고 그 청약의 타당성을 즉 이런 거를 검증하고 보험사가 승낙하면 보험계획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당성을 검증했는데 얘가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했어. 자기 돈을 많이 숨겼어. 그럼 보험사가 승낙을 안 하면 보험계약서 성립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에 근거로 해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승낙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절한다. 이건 틀린 거죠.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온 거고, 대신 이거를 승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5번. 상법은 보험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는데, 근데 보험사가 잘못했는데 자기네가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보험사의 잘못을 중시한다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뺏어야죠.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는 거는, 해지권을 가능한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얘가, 즉 보험에 가입한 자가 고지의무 위반, 즉 주유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보험사가 잘못하면 계약 해지도 안 되죠. 왜냐면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121번은 먼저 볼게요.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은 잘 봐봐.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근데 보험사는 아까 분명히 뭐 못하고 그랬어.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속인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왜 해? 손해배상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둘 다만 하는 거지, 절대로 얘가 거짓말해도, 즉 보험에 가입하려는 애가 거짓말해도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보험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가 거짓말을 해도 손해배상 금액을 보험사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답 1번 나오죠. 이 문제는 그래서 119번을 맞으면 121번은 틀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 두 개가 거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먼저 본 거예요. 이제서? 자, 그 다음 이제 120번을 볼까요? 120번 산수 문제야. 봐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산정준 이유가 뭐냐면 정답이 5번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 간단한 거 필요하죠. A라는 집단이에요. B도 집단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사고 발생 확률 자체가 0.1이고 얘네는 사고 발생 확률이 0.2예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원아 생각해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낼까요? B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애들이 당연히 보험료도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A와 B에 모두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아까 어디대로? 두 번째 문단대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아까 공정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도 같다. 그리고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그러니까 A 집단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은 거고 B 집단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은 거예요. 얘네끼리 같은 거고 얘네끼리 같은 거죠. 만약에 생각해봐. 이 집단에 신한 애가 들어오는데 근데 신 자체가 사고 발생 확률이 만약에 0.2야. 그러면 A 집단은 보험료가 올라갈까? 그렇지 않을까? 올라가죠. 얘가 0.2가 들어오면 0.1보다 무조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전체 평균값을 내리면. 그러니까 이런 애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얘네들 자체가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걸 미리 안다면 A 집단이 꺼지라고 하겠죠. 넌 일로 가! 라고 얘기하겠죠. 이것까지가 이미 배경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설명이고. 그러니까 독해한다는 건 여기까지가 해야 되는 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독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짧은 그 몇 초 정도의 시간에 이게 번뜩번뜩 생각나 했어야 돼요. 보기 위해서. 그럼 1번을 봐봐.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2배로 높인데 그러면 보험금이 2배가 되는 건 맞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가 돼야죠. 아까 분명히 보험료와 보험료 기대값은 동일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도 변한다가 되거나 2배로 높아진다가 돼야죠. 탈락. 2번. 보험금을 2배 높이는데 보험료가 왜 변하잖아. 보험료도 변해야죠.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은 동일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쪽이 높아지면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높아지면 이쪽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배를 높이면 보험료는 2배로 높아진다.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가 된다. 이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답에서 탈락. 세 번째,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른데 어떻게 보험료율이 서로 같아? 말이 안 되잖아. 왜? 아까 분명히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료율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사고 발생 확률이 0.1이라는 거는 얘네의 보험료율은 얼마나? 똑같이 0.1인 거고 얘네는 보험료율이 0.1인 거니까 각각 다르다가 돼야죠. 이해됐죠? 그럼 3번도 정답 아니죠? 각각 0.1과 0.2인데 어떻게 같아? 똑같이 0.1 나오고 똑같이 0.2가 나와야지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 4번. A와 B에서 보험금이 서로 같대. 그 얘기는 뭐야? 저 얘기대로 움직인다면 A와 B에서 각자 보험금이 같다는 건 여기도 분모값이 10이고 여기도 분모값이 10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어차피 결과값은 얼마야? 보험료율이랑 결과값이 여기는 어차피 0.1 나와야 되고 여기는 0.2니까 결과값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분자값이 서로 종원아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 이거 왜 나와? 산수인데 이거 5학년제 산수 아니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1,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에 볼 때 A의 보험료가 B의 보험료의 2배가 아니라 B가 A의 2배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식은 일부러 보여준 거지만 여기가 어차피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 머릿속에 그냥 암산해도 되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안 써도 되잖아요. 실제 시험일 때는. 그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가 말고 이것만 이렇게 비워진 건데 이 정도는 우리 5학년 이상의 산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정답 나올 게 5번밖에 없잖아요. A와 B의 보험료가 서로 같대. 그러면 A, B에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같다. 보험료 자체가 서로 같이 맞춰준다고 하면 보험료가 A도 1, B도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동일값 가진다고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험료를 그냥 같다라고 맞춰놓은 거잖아요. 혹시나 둘 다. 그러면 기대값도 둘 다 똑같이 맞춰줘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단순한 산수 문제, 이게 답을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한 산수 문제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걸 자꾸 해봐야지 이게 익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호를 갖고 얘기하면 동호가 어쨌든 독서체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다 빠졌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 범위 하나도 없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독서 교재 EBS 교재 있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 교재를 맨날 욕하는 건 일부의 형태가 지금 다 잘라먹고 문제 잘라먹고 이러니까 문제 제대로 풀 수가 없는 형태들만 너무 많고 뒤쪽에 있는 이부들은 이런 식의 문제가 다 없어요. 뒤에 과학기술 사회에서도 이번 시험에 나온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내신을 위한 거라고. 이거 솔직히 시험을 잘 본다고 해도 수능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의 지문 투성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그리고 올해 경제를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원래 예측에 올해 문제는 당연히 경제가 나올 거라 예측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연도 11월 때에 본 게 근데 경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경제 안 나왔어요. 그럼 점점점 내년 시험에 경제가 가미될 확률이 되게 높죠. 2번 정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보는 수능에는 경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2번 정도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법과 경제를 잡고 믹스해서 같이 나온 게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이건 경제 문제죠. 걔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걔가 안 갚아. 안 갚으면 뭐 할 거야? 가서 쪼개 팔 거야?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은 이미 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과 경제가
섞여 있는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거 수능 특강하고 작년 거 수능 특강도 그런 식의 지문들이 주제 문법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두 개는 겹칠 거고 겹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법을 따지는 것도 있고 경제 따지는 것도 있고 문제 자체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상황 대신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의 120번 같은 문제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인문지문도 똑같잖아요. 인문지문에서도 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A 나오고 B가 나와서 지금 비교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시간이 더 나오면 문제가 쉬워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얘하고 비교하거나 얘하고 비교하거나 셋이 동시에 비교하면 얘 때문에 하면 시간 더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식의 문제들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비문학이 예전보다 쉬워진 게 아니에요. 비슷한 난이도인데 문학 난이도가 좀 더 올라오는 패턴이니까 뒤에 상승급 애들이 자꾸 등강성적이 자꾸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문학이 어려웠다고 비문학이 쉬워졌다고 보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 쪽에만 치중하면 분명히 성적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고3이 열심히 안 할 지문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확통 선택했는데 확통을 좀 비율을 적게 공부해. 그럼 미친 거죠. 왜냐면 뒤에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배점이 더 높잖아요. 수학에서도. 물론 수원 숫자가 안 되는 애가 미적을 열심히 해서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수원 숫자도 열심히 해줘야죠.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를 정확하게 다 맞아줘야 돼요. 경제를 포기하면 나머지 다 맞을 정도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도 애매해, 과학도 애매해, 인문도 애매해, 고전시도 애매해, 문법도 애매해. 이러면 뭐 가져갈 점수가 어딨어? 하나도 없죠. 자, 122번. 보험사가 A야, 보험가입자가 B고 무조건 법은 보험사에게 조금 더 불리하다고 얘기했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 보험금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계속 얘기하듯이. 그럼 문제 1번. 선제 1번.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에게 중대한 것이 있대. 그럼 보험사가 잘못한 거잖아. 보험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보험금을 돌려받아?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는 자가 잘못했을 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 1번 탈락.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바꿔야죠. 2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하지만 A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지만 체결 당시에 중대 과실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발견되면 분명히 뭐 할 수 있어? 계약 해지 가능하고 보험금 반환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문단에서.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바꿔야죠.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하지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보험을 가입하는 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1번처럼 보험사가 잘못을 했죠. 이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반환 청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번에서도. 그러니까 보험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둘 다 잘못하면 보험사는 못 받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자만 잘못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리하다는 얘기를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대. 즉 보험사고 관계가 없어. 그럼 당연히 A는 즉 보험사는 보험금 돌려받을 수 없겠죠. 아까 분명히 오문단 마지막에 중요한 사항 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을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 그럼 보험금 반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인과관계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정답 4번. 맞는 거죠. 마지막 5번. B가 즉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렸대. 하지만 뭐야? 이렇게 나중에 알린 건 거짓말한 거잖아. 숨긴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죠. 처음에 알렸어야 되는데 처음에 알리지 않았으니까 이건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죠. 처음에 숨긴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된 거죠.